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채무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 책에서 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채무 관리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갚아나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요약해보자면 이제 채무는 균형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채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부터 새로운 빚을 지기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어떻게 갚을지,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있다. 목표는 점차 채무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채무는 꿈꾸는 최고의 삶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도구 중 하나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부를 더 빨리 쌓는 데 도움도 되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구매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편리함과 융통성이 생길 수 있다. 채무는 의식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고 정보에 기초한 의식적인 결정을 하려면 선택지가 다양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환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빚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빚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요 상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 관리의 첫 단계는 자신의 채무를 아는 것이다. 빚을 지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며 더 큰 빚을 지는 일이 더 나쁜 일도 아니다. 나쁜 빚은 계획 없이 빌려 자신의 목표의 뜻밖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빚이고 그 반대라면 오히려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목표 달성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자신의 채무를 알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일이 효과적인 채무 관리의 첫 단추다. 채무는 삶의 균형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채무 상환 전략을 짜보자. 우선 매달 얼마를 상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매달 최소 금액만 상환하면 빚은 절대 청산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 부채 이런 거들 최소한의 금액만 상환하면 빚은 절대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신용카드를 포함한 채무 대부분은 어떻게든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매달 최소 금액이라도 상관이 없다. 물론 당연하죠. 물론 채무를 오래 안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도 더 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채무를 대하는 최선의 자세가 최대한 빨리 혹은 최대한 천천히 갚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갚아나가는 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선의 접근법은 균형 잡힌 상환 계획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최선의 접근법은 균형 잡힌 상환 계획이다. 균형이 살린 상환 계획이란 자신에게 맞는 시간 안에 빚에서 탈출해 나가면서도 삶의 다른 의미 있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말한다. 균형 잡힌 상환 계획이 장기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 가장 큰 고려사항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실 부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돈 관리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다면 금리가 가장 높은 부채부터 갚고 점점 더 낮은 순으로 하나하나 갚아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높은 금리 부채를 더 짧은 기간 안고 있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혹은 현금을 좀 늘려 매달 흑자액을 키우고 싶다면 그럼 최고 납입액이 가장 큰 부채부터
갚아 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 책은 손실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혹여 손실을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어떤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잃는 능력에 숙달되려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인식해야 할 것은 손실을 봤다고 자신이 돈을 잘못 굴린다고 믿거나 더 큰 돈을 영영 벌 수 없다고 믿거나 목표 달성은 물 건너 갔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예상 못한 일이 터졌고 노력은 해봤지만 잘 안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극도로 리스크를 회피하면 자기 자신이나 돈을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다. 풍족함과 안정성이 커지기보다 오히려 부족해진다. 손실의 두려움에 휩싸여 결정하면 안 된다. 막연한 두려움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해와 결정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점이고요. 부채는 갚아 나가야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이 상환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상환 전략이 없다면 추가로 부채를 늘리지 말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부채 상환에도 상황에 맞는 전략과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조건 빨리 갚는 것도 천천히 갚는 것도 모두 정답은 아닐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 인생 어떤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부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갚아나가는 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채무는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